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를 원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별도의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 그리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오로지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하고 그 구체적인 구제의 내용도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한다, 감경한다 라고 하면서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결, 부결, 110일 정지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라는 거죠.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면허 정지로 바뀌는 이렇게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부 인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라고 해서 완전히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가 돼서 완전히 구제받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요. 용어를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변경 감경되는 것을 일부 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행정심판에서도 이의 신청에서도 110일 정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행정심판은 110일 정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청은 요건이 뭐 음주 수치가 0.080% 이하여야 되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되고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 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생계형 운전자라고 일컬어지고 그 요건들 중에 하나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것 때문에 운전직이어야 되는 거죠.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근거해서 행정심판법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나한테 됐는데 그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구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위법 또는 부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10일 정지로 일부만 구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에서는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 경력, 음주 수치,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교통사고 전력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 무면허운전 전력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가 되는 것이고 이 신청은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구제가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요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도 이거는 저희 사무소에서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답변할 때 써놓은 탑재된 자료인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든가 실제 사건입니다. 전업주부라든가 무직자, 직업이 없거나 또는 경찰 공무원,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 회계법인 소속의 세무사, 일반직 공무원, 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 교육공무원, 교사,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의사 전문의,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방송국 카메라 기자, 일반회사 등등등등 이렇게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실제 구제가 된다는 얘기죠. 행정심판에서는 그 근거가 기본적인 체계가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을 근거로 해서 110일 면허 정지, 나한테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 그러한 것이 이제 일부만 받아들여졌을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재량권 남용, 뭐 나한테 한 것이 가혹하다 등등등 이런 것을 이제 법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10일 정지로 될 때는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지금까지도 구제가 다 돼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기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소속으로 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생계운전자가 아닌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직렬에서 종사하는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제 결정을 한 것은 부당감경이다, 부당구제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강구한다는 언론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와 같은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전망, 예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그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의사, 교수, 공무원 등 231명 면허 정지로 부당구제한 권익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자체의 기준을 활용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검토 대상자 231명을 부당 감경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생계 유지 이유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의사, 대학 교수,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사무소에서도 실제 처리가 됐던 그 사진 자료를 보셨던 것처럼 뭐 의사라든가 대학 교수, 공무원, 뭐 금융권 종사자 등등도 이렇게 구제가 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28일 어제 이러한 내용의 권익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했다. 감사 결과 권익위는 그간 음주운전 사건 일부 인용 재결 경향이라는 내부 기준을 활용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면허 정지로 부당 감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익위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80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감경 요건을 어떻게 했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 이상 0.080% 이하, 이러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사고 기간 3년 이상으로만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여기 워딩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런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 이 수치하고 이런 무사고 기간으로만 따져서 전부 다 구제 여부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운전 경력,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 무면허 운전이 있었냐 없었냐, 취득한 이후에 교통사고 전력이라든가 교통법규 위반 현황, 그리고 1년 이내에 면허 벌점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 그 다음에 직업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워딩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나, 두 번째 무사고 기간으로 많이니까요. 이 두 가지만 고려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기준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에서부터 0.082% 이면서 무사고 기간이 3년 이상 이러한 경우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3에서 0.089 이면서 무사고 기간이 10년 이상, 이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감경을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워딩상으로는 그렇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에서 0.089이면서 무사고 기간이 5에서 10년 이렇게 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0에서 0.100%이면서 무사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플러스 정상 참작까지 있느냐 없느냐 고려해서 감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여기서는 이의 신청과 동일하게 생계운전자 구제 방법이 이 신청에서는 그 요건들 중에 하나가 0.100%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워딩상으로는 0.100까지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에서는 100을 초과하더라도 구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까지 전부 다 재반 사정, 이것으로만,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사고 기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보시면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감경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과 면허 취소의 직업 수행과 운전의 관련성,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6%로 면허 취소된 회사원 A씨는 배우자 치킨 가게 배달 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감경 처분을 이제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치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이제 높은 수치죠.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0.116도 이제 구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워딩만 본다면 여기서는 0.100인데 0.100까지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116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치킨 배달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배달이 아니더라 라는 건데 어쨌든 제대로 검증 없이 감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워딩이 일단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에서 2020년 권익위 내부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으로 검토된 6,579건 중 6,574건 99.9%가 행정심판에서 최종 감경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직업 수행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은행, 투자회사 등 금융권 종사자, 대학 교수, 교사, 의사, 한의사, 약사, 법무세무법인, 근무자 등 총 231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 감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판단하는 권익위원회 내부 기준을 폐지하라 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감경이 고려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사안이고요. 다른 지적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경이 고려되어서는 안 될 사람, 결과적으로 안 될 사람인데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뭐 또는 감경이 애초부터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운전지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 결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사무소 사례도 이제 보셨듯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연결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라고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별개로 행정심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를 바로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가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음주 수치가 0.100을 초과하더라도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이 도로교통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의신청으로 심의를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그 대상을 동일하게 보고 그 동일한 그 행정처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의신청으로도 불복할 수가 있겠고 행정심판으로도 불복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가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상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라. 그러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결이 되면
그 지방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그 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한다, 가결한다, 가결 통보를 이렇게 해서 110일 면허 정지로 바뀌어주고, 또 그거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다툴 수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행정심판법으로 가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으로 갔던 것이 동일하게, 이 시청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과 감경 이렇게 가버리면 그 구제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종전보다 구제의 폭이 좁아지고, 물론 이 신청보다는 구제의 폭이 많아질 수가 있겠지만, 구제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종전보다는 구제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생경운전자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 이제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됐을 때 이신청하고 행정심판이 있고, 그 감경되는 기준은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켜 드리면, 감경이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형 운전자 뭐 이런 것이고, 또 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예,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의 내용의 핵심은, 저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의 그 적용의 근거는 행정심판법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 운전면허 취소가 구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 감경의 기준은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기준을 한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언론 보도 내용은 그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전망, 향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허 취소 구제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다, 어려워지겠다, 그 폭이 좁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운전면허는 필요합니다. 무직자도 필요하죠, 사실상.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일단 다 필요하다라는 거에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직종에 관계없든 이제 운전자가 내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객관적 증명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입증의 노력을 종전보다는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내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내가 뭐 영업사원이든 뭐 그 운전직 종사원이든 어떠한 직렬이든 간에 종전보다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최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그 입증의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본인 입장에선, 청구인 입장에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자료를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려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보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정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걸 보입니다. 보완 요구가 좀 많아질 것 같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보완 요구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입증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입증의 노력을 다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회 자체에서도 보정 요구가 있을 것이다, 많이.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세 번째는, 이러한 업무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뭐 저희 사무소나 이런 사무소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전에 구제 가능성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할 때 그러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입증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고,
그 구제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도 조금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로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만큼 생계형 운전자,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느냐,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담 단계에서도 종전보다는 적어도 종전보다는 상담하는 부분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한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러한 앞으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이제 그 유사 사례가 이렇게 쌓이면서 그 새로운 경향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되, 다만 그 생계형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의 필요성 부분에서 종전보다는 입증의 노력을 그는 좀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 입증의 노력, 생계형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의 노력을 다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그 환경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종전보다는 구제의 폭은 좁아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의 시청보다는 그 구제의 폭은 높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언론보도 내용과 그 다음에 언론보도 내용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이가 있느냐, 결론은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계형 운전자 등등 이렇게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강화됐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